혹시 양육비 문제로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특히 한부모 가정이라면 더 절실하게 다가올 문제일 텐데요.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포함한 3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 체계를 개편하며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요. 과연 이 정책들이 우리 실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오늘은 정부의 3대 과제 추진 배경과 의미,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 그냥 지나치면 손해입니다. 지금 구독해두시면 앞으로도 가정과 경제의 중요한 변화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일까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경제적인 부담을 온전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제도가 필요할까요? 첫째,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80% 이상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양육비가 끊기면 아이의 생활 수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둘째,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제재를 가하는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강제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도 많아 양육비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셋째, 아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양육비는 단순히 부모 간의 문제를 넘어 아이의 생존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개입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우선 제공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되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겠죠. 둘째,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미루는 사례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먼저 지급한 뒤 강제 회수에 나선다면 비양육 부모도 양육비를 밀리는 일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아이들의 생활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에서도 양육비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아이들의 생활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 단순한 정책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양육 시스템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런 흐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해두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이번 정책에서 또 다른 핵심 과제인 아이돌봄 서비스 체계 개편은 무엇일까요? 현재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서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운영 중인 아이돌봄 서비스는 이용료가 비싸거나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죠. 이에 따라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예약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현실화되면 더 많은 가정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훨씬 쉬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딥페이크 대응 강화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한 성범죄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범죄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불법 영상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단순한 기술 규제가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양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새로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등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이용 가능 시간이 확대되거나 지원금이 늘어나면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부담을 덜 수 있겠죠. 셋째,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해 최신 법안과 기술 변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을 둔 가정이라면 온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이번 정부의 3대 과제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반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결정적인 이슈입니다. 이런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 변화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구독해두시면 앞으로도 가정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해두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